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리 당일의 오과장입니다. 혹시 투자의 성지라고 불리던 제주도가 이제는 아무도 안 사는 섬이 되어버렸다는 소식 들어보셨습니까? 한때는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 투자자들의 시선이 집중되었던 바로 그 제주 이야기입니다. 에메랄드빛 바다와 한라산의 웅장함이 어우러진 꿈의 섬, 이곳이 어떻게 순식간에 차가운 투자 외면의 대상이 되었는지, 그 충격적인 이유들을 오늘 오 과장이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잠깐 이런 경제 이야기 계속 보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오 과장이 큰 힘이 됩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제주도는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습니다. 제2의 홍콩이라는 별명까지 얻을 정도로 투자 열기가 뜨거웠죠. 특히 2010년에 도입된 부동산 투자 이민 제도는 제주도 부동산 시장에 엄청난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약 10억 원 이상을 투자하면 영주권을 부여하는 이 제도는 중국인 투자자들에게 특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비자 없이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제주도의 특성과 함께 미세먼지 가득한 대륙을 떠나 깨끗한 자연 환경에서 휴양과 투자를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점이 강력한 유인책이었습니다. 당시 중국 경제는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고 넘쳐나는 유동자금이 해외로 흘러나오던 시기였습니다. 그 중심에 제주도가 있었던 것이죠. 수많은 중국 자본이 제주도로 물밀듯이 들어왔습니다. 대규모 리조트 단지, 호텔, 고급 빌라, 타운하우스 등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습니다. 제주도의 땅값은 그야말로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오늘 산 땅이 내일 2배가 된다는 이야기는 농담이 아닌 현실이었습니다. 제주시 연동이나 노형동 같은 핵심 상권은 물론 해안가나 중산간 지역까지도 투자 열풍이 불어 닥쳤습니다. 당시 제주도민들 사이에서는 어디 땅을 사야 하느냐는 이야기가 일상적인 대화 주제가 될 정도였습니다. 단순한 부동산을 넘어 의료 관광, 휴양 산업에 대한 기대감도 엄청났습니다. 제주 국제자유도시라는 거창한 비전 아래 모두가 장밋빛 미래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이 황금기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016년부터 상황은 급변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큰 타격은 중국 정부의 자본 유출 규제와 한중 관계 악화였습니다. 사드 배치 문제로 불거진 양국 간의 갈등은 관광과 투자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은 급감했고 제주도에 들어오던 중국 자본의 흐름은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투자 이민 제도를 통해 영주권을 받으려던 많은 중국인들이 발길을 돌렸고 이미 투자된 자금마저도 회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관광객이 줄어든 것을 넘어 제주도 부동산 시장의 핵심 동력이 사라진 셈이었습니다. 여기에 내부적인 문제들도 겹치며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무분별한 개발은 제주도의 자연경관을 훼손했고 청정제주라는 이미지를 퇴색시켰습니다. 난개발로 인한 환경 파괴는 물론 하수처리 시설 부족 문제, 쓰레기 문제 등 도시 인프라가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급격한 인구 유입과 관광객 증가는 교통체증, 생활물가 상승 등 제주도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집값과 땅값이 오르면서 제주도민들조차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투자를 통해 들어온 자금은 지역 경제의 선순환을 일으키기보다 단순히 투기적 이익만을 좇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결국 제주도는 걷잡을 수 없는 오버투어리즘과 오버개발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넘쳐나는 호텔과 리조트들은 공실률에 허덕였고 분양을 마친 타운하우스들은 빈집으로 방치되기 일쑤였습니다. 제주의 새로운 명소라며 야심차게 시작했던 대규모 프로젝트들도 줄줄이 좌초되거나 표류하기 시작했습니다. 투자했던 사람들은 기대했던 수익은커녕 원금 회수마저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팔리지 않는 매물들이 쌓여만 갔고 금매가 나오더라도 구매하려는 사람을 찾기 힘들어졌습니다. 한때 사기만 하면 돈이 된다던 제주 부동산은 이제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애물단지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정부의 정책 변화도 한몫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건축 규제를 강화하고 개발 허가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투자 이민 제도의 문턱도 높아졌습니다. 과거와 같은 무제한적인 개발과 투기는 사실상 어려워진 것입니다. 환경 보호와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둔 정책들이 시행되면서 개발 이익만을 좇던 투자자들에게는 더 이상 매력적인 투자처가 아니게 된 것이죠.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은 제주도 관광 산업에 치명타를 입혔습니다. 해외여행이 불가능해지면서 국내 여행 수요가 일시적으로 늘어나기도 했지만 이는 단기적인 효과에 불과했습니다. 길어진 팬데믹은 결국 관광 산업 전체를 위축시켰고 제주 경제의 핵심 동력인 관광 수입 감소는 지역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켰습니다. 현재 제주도는 부동산 시장 침체와 함께 경기 전반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빈 상가와 텅 빈 호텔들은 제주의 씁쓸한 현실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제주 한 달 살이를 꿈꾸며 내려왔던 이주민들조차 높은 생활비와 취업난에 다시 본토로 돌아가는 유턴 현상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때 희망에 부풀었던 투자자들은 물론 제주도민들마저도 예측 불가능한 미래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투기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자리에 남겨진 것은 난개발의 상처와 지역 경제의 침체라는 아픈 현실뿐입니다.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는 단순히 투기적 자본 유치보다는 제주 본연의 가치를 보존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제주도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이제 양적인 성장이 아닌 질적인 성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합니다. 환경 보존을 최우선으로 하고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며 제주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 국가에 대한 관광 의존도를 낮추고 다양한 국가의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아름다운 자연 경관만을 내세우기보다는 제주의 문화와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고품격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의료 관광, 마이스 산업 등 고부가 가치 산업을 육성하여 지역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제주도가 투자의 성지에서 아무도 안 사는 섬으로 변모한 것은 외부 요인과 내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도한 기대감과 투기적 열풍이 불러온 거품이 꺼지면서 그 민낯이 드러난 것입니다. 제주도의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단기적인 이익만을 좇는 개발과 투기는 결국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요. 이제는 제주 본연의 가치를 지키면서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섬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은 제주도의 미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오과장이 하나하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 계속 보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